아이 없는 집인데 왜 놀이터, 수리비까지 내야 하나요? 이 질문 하나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 뜨거운 논쟁을 만들었습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공동주택에 사는 이상 함께 부담해야 하는가? 이 논쟁이 수영장과 사우나, 헬스장, 주차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에는 아이가 없는 세대가 왜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관리비로 부담해야 하느냐는 취지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놀이터를 이용할 일이 거의 없는 세대라면 아이를 키우는 가구와 똑같이 비용을 내는 것이 불합리하다며 실제 이용하는 가구끼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주장했습니다. 반대하는 주민들은 그게 공동주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차가 없는 집은 주차장 유지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 엘리베이터를 거의 이용하지 않는 사람은 관련 관리비를 빼달라고 할 수 있는지 묻는 반론이 이어졌습니다. 아파트의 모든 시설을 모든 주민이 똑같이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주택은 공용시설을 함께 관리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놀이터는 특정 가구의 개인 소유가 아니라 단지 전체의 시설입니다. 안전하게 관리된 놀이터는 아이가 있는 집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단지의 주거 환경과 이미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에서는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 주민에게 계속 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과연 공정하냐고 묻습니다. 특히 전기료와 인건비, 시설 관리비가 오르면서 관리비 자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놀이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여름철 어린이 물놀이장만 해도 수도료와 전기료, 청소비, 안전요원, 인건비가 들어갑니다. 모든 세대가 비용을 함께 부담하면 이용하지 않는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고 실제 이용자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시키면 이용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수영장과 사우나, 골프 연습장 같은 커뮤니티 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주민도 있고 사용한 만큼 내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단지에서는 이용료를 별도로 받거나 기본 유지비와 실제 이용비를 나누는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비용은 시설의 성격과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부담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전체 세대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고 시설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부과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민마다 공정함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시작됩니다. 아이를 키우는 가구는 우리도 똑같이 관리비를 내는데 왜 아이들이 이용하는 시설만 따로 비용을 내야 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이가 없는 가구는 나는 사용하지 않는 시설의 운영비까지 계속 부담해야 하느냐고 묻습니다. 결국 양쪽 모두 자신이 더 많은 부담을 하고 있다고 느끼는 순간 갈등이 커집니다. 아파트에는 1인 가구, 고령 가구, 자녀가 독립한 가구, 어린 자녀를 키우는 가구가 함께 살아갑니다. 생활 방식이 다르다 보니 이용하는 시설도 다릅니다. 차량이 없는 세대는 주차장 유지비를 왜 부담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고 차량을 여러 대 보유한 세대는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시설도 비슷한 논쟁을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실제 이용량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시설 자체 유지비는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설의 성격에 따라 부담 방식을 다르게 적용하는 방법이 거론됩니다. 놀이터처럼 안전과 기본적인 주거 환경에 가까운 시설은 전체 세대가 기본 유지비를 공동 부담하고 수영장이나 사우나처럼 운영비가 높은 시설은 이용자에게 일부 이용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유지비는 공동 부담으로 두고 추가 운영비는 실제 이용자가 부담하는 절충안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투명성입니다. 실제 이용자는 몇 명인지, 시설을 유지하는데 매달 얼마가 들어가는지, 세대당 부담액은 얼마인지 주민들이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비용 구조가 보이지 않으면 작은 금액도 불공정하다는 의심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비용이 투명하게 공개되면 주민들이 같은 정보를 놓고 논의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관리비 항목이 세분화되고 주민들이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시대에는 원래 다 같이 내는 것이라는 설명만으로 갈등을 잠재우기 어려워졌습니다. 어떤 비용이 필수적인지, 어떤 비용이 선택적인지 구분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해진 것입니다. 이번 놀이터 수리비 논쟁이 보여주는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한쪽은 공동체의 원칙을 말하고 다른 한쪽은 이용자 부담의 원칙을 말합니다. 어느 한쪽이 무조건 틀렸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공동주택은 함께 살아가는 공간이기 때문에 일정한 공동 부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용료가 운영비 차이가 큰 시설까지 모두 똑같이 부담하는 것이 언제나 공정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관리비가 계속 오르고 공용시설 운영비가 늘어나면 이런 갈등은 더 자주 등장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늘은 놀이터였지만 내일은 수영장이나 사우나, 헬스장, 주차장이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갈등이 커질수록 입주민 투표나 관리규약 개정 같은 절차의 중요성도 커집니다. 다만 다수 결만으로 모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수 가구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는지도 살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마주하게 될 질문은 하나입니다. 내가 사용하지 않는 시설도 공동체를 위해 함께 부담해야 하는가?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더 많은 비용을 내야 하는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이가 없는 세대도 놀이터 유지보수 비용을 함께 내는 것이 공동주택의 원칙이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실제 이용하는 가구가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보시나요? 중요한 것은 누가 옳으냐를 따지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설별 이용료가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드는 일입니다. 지금처럼 빠르게 변하는 생활 속 이슈와 그 안에 숨은 쟁점, 앞으로의 흐름까지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